네, 오늘은 고조선의 나라 마한 그 비밀을 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한은 지금 현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 를 지금 마한이라고 지금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데 마한이 굉장히 많이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마한의 그 실체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께서는 마한은 원래 단군 조선시대 사만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최치원 선생은 고구려는 원래 마한이다. 또 최근 도올 김유옥 선생은 단군 조선은 전남북,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의 마한에서 시작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볼 때는 마한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도대체 잘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럼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중국 사서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한에는 마한, 진한, 변한 3종이 있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개국이 있다. 북쪽으로 낭랑, 남쪽으로 외화 접한다. 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만을 공격하여 처부수고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 절멸하자 만 사람들이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 또 이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또 하나 떠오면 중국 사서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 한은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진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구급에는 각각 한 사람이 마한에서는 이런 얘기죠. 마한에서는 한 사람이 천신의 제사를 주재하는데 그를 천군이라고 하고 또 소도를 만들어 거기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푹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이런 중국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단어는 소도죠. 소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고조선 시대에 이 성스러운 장소 그런 것을 소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단재 신처 선생은 뭐라고 그러셨냐? 1925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전후 사만고라는 그 글에는 대륙에 있던 전 사만,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만주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금 현재 중국 땅이죠. 대륙에 있던 전 사만이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의 후사만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원래 고조선이 진한 변한 많이 큰 나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멸망한 후에 한반도로 내려와서 그 진한 변환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단재 신철 선생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열단의 그 단장 약산 김원본 선생 있잖아요. 약산 김원본 선생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 현상금 중에서 백범 김구 선생보다 120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산 김원본 선생이 이 잔재 신천 선생에게 글을 잘 쓰니까 조선혁명 선언서를 좀 써달라고 강하게 부탁해서 조선혁명 선언까지 썼던 분이 바로 단재 신천 선생입니다. 이 의열단장 약선 김영웅 선생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현상금이라고 하는 빈라덴 현상금보다 많다는 말도 있고 두 번째란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인물이 약산 김홍무 선생입니다. 이 약산 김홍무 선생이 단지 신천 선생에게 의열단의 그 조선 혁명 선언을 써달라고 했다. 그래서 단지 신천 선생이 그것을 써줬다는 글이 있습니다. 써졌다고 합니다. 자, 이 죄송합니다. 단재 신처 선생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왼쪽에 이렇습니다. 고조선이 너무 크고 강대해서 진한, 변한, 마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것이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오른쪽 그림은 참 익숙해도 이 오른쪽 이 강역도 이전의 이 강역도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가 고조선이었는데
고조선이 결국은 진한 변한 만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의 비밀이 풀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이죠. 한반도 지역에는 만입니다. 만. 이 진한의 국경선과 만의 국경선이 대략 압록강 아니면 이 평양 정도 부근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고조선은 진한, 변한, 만으로 됐다는 거죠. 단지 신초 선생이 이렇게 주장한 건데 굉장히 그 해안을 가지고 이 사라진 고조선을 복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군조선의 만국과정이 있는데요. 진조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진조선은 BC 238년 망해서 이 경주 진안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요소의 번화는 이쪽 요소의 번화는 변환이 망한 다음에 가야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마한은 바로 이 진한 변환과 같이 세 나라로 있다가 진한이 멸망하면서 같이 이 마한은 지금 현재 있는 경상도 일부, 전라도, 남도, 북도, 충청도 쪽으로 익산의 마한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이 단재 신초 선생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군조선 시대 때 원래 환웅족과 호족과 웅족이 있었는데 이 호족과 웅족이 천손족을 만나서 이 홍익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지손족이 천손족이 되었다. 이것이 당군조선의 그 당군 신화 얘기입니다. 이 지손족의 웅녀가 환웅의 뜻에 따라서 21일 동안 그 동굴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깨닫고 홍익정신을 깨달은 천손족으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이것이 이제 당군 신화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환웅족과 웅족의 결합으로 단군 조선이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웅족은 발족이었어요. 발족. 환웅족은 천손족이 웅족이 만나서 이것이 발족이 됐다. 밝은 신성이 밝아진 민족이란 뜻입니다. 이 발족이 맥으로 된 겁니다. 이 중국이 이 발족, 이 백제다가 백은 원래 밝음을 하는 거다. 백 옆에 이 짐승을 상징하는 이 한자를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이제 역사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박이 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는 우리나라 한민족은 환웅족과 맥족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맥족은 또 예맥족, 얘는 호랑이고, 그러니까 맥은 곰이고. 그래서 예맥족이 나중에 이제 환웅족과 맥족이 합해져서 예맥족이 되고 예맥족이 동이족, 한민족이 된 겁니다. 이 상서주소라는 책에 보면 북방을 맥이라고 한다 또는 동북이이다. 안사고는 맥은 동북방에 있으며 사만에 속한 족속으로 모두 맥이다. 자, 그래서 이 맥을 알아야겠습니다. 왜 맥을 알아야 되는가? 이 맥은 박족이 맥족이 되고 이 맥이 음운 변화에 의해서 맥이 마가 된 겁니다. 맥족, 마족. 그래서 이 마에다가 나라 이름을 상징하는 한을 붙여서 마한이 된 겁니다. 따라서 마한이란 맥족이 변화된 거기 때문에 밝은 신성이 살아있는 나라. 마는 발을 상징하고 한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한은 밝은 신성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에 가보면 해태가 있죠? 이 해태가 결국은 이 경복궁 안에 있는 왕, 옛날엔 당군이죠. 당군을 지키고 있는 이 수호신인데 이 수호신이 결국은 이 호랑이가 천손족이 되는 맥족이 되는데 이 맥을 상징하는 해태는. 그래서 일본에는 신사에는 그 신을 모시고 있죠. 이 신을 지키는 이 동물의 이름을 고만이라 하는데 고구려개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이 고음의 신수와 고음이 변화된 이런 말입니다. 해태나 이런 고마 이런 모두 이것이다.
이 환웅족을 만난 맥족을 상징하는 거죠. 네. 자, 산신도에 보면 보시면 이 호랑이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맥족, 이 단군 신화에 보면 이 맥족은 결국은 웅족의 여인은 20일 동안 수련해서 성공하고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갔다 그랬죠? 나중에 이것이 호랑이족, 호족이 다시 환웅족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웅족에, 환웅족에게 순응하는 뜻에서 이 산신은 환웅족을 상징하고 이 호랑이는 호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순응한다는 뜻에서 이 환웅족의 상징인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네. 중국 도계도 마찬가지로 이 환웅족, 이 천손족이 지손족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부족은 종족상으로는 예맥족이고 환웅족, 웅족, 호족이 합해진 예맥족이고 중국 기록에 보면 동이족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적 측면으로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최근 전북 완주군 최근이 아니죠. 한 1990년도에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이게 전주인데요. 전주 옆에 이 만경강 옆에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대규모의 고분군이 발견됐습니다. 이 고분군을 발견했는데 그 고분군이 결국 마한 고분군으로 밝혀졌죠. 네? 백제 거도 아니고 신라 거도 아니고 네? 뭐 고구려 거도 아닌 그런 고분군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고분군이 결국은 마한 시대의 고분군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바로 고속도로 옆에 이 상운리 유적지가 대규모의 삼국시대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한반도 최고의 이걸 분구묘라고 합니다. 마한의 전통적인 이 묘지 형태를 분구묘라고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분구묘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서 그럼 어떤 유물이 나왔는가? 자, 보시면 이런 유물이 나왔는데 특히 토기가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고조선 시대의 토기를 미송유형 토기라고 그러는데 미송유형 토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고조선의 미송유형 토기인데요. 이 미송유형 토기와 흡사한 마한의 토기. 자, 그러므로 이 마한의 이 문화는 고조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제의 문화도 아니고 가야의 문화도 아니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고조선 시대에 이렇게 발견되는 고조선 대표 유물인데요.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 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곳은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우리가 학자들은 얘기하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나오죠. 여기가 마한박물관인데 청동거울, 청동검. 자, 이것은 지금 가야나 백제나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마한은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고조선의 강역이지 많이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거나 BC 3세기경에 3, 4세기경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옛날부터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고조선의 나라 일부였다. 진한, 변한, 마한의 그 사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유물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 계통의 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홍산 지역에서 중국의 그 요동 지역에서 그 옥 관련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한에도 옥 관련 유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조선의 같은 강역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한은 왜 중요한가? 고종 황제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망하자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황제가 우리도 황제다. 너희만 황제냐? 우리도 황제다.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나라를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뜻인데 대한은 뭔가? 고종 황제가 말하기를 마한, 진한, 변한 고조선의 나라 큰 그 세 나라의 하를 전부 합친 나라. 그래서 대한이라 해서 대한제국.
그래서 여기서 마한, 진한, 변한을 합친 나라가 대한인데 이 대한제국이 결국 나중에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나라 이름이 지정돼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한이라는 역사를 진한 변화는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역사 속에는 사라지고 잘 모르죠. 근데 마한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남한에서 이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에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 유적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보배로운 지금 장소고, 보배로운 유물이고, 보배로운 유적지, 보배로운 우리 역사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조선의 나라 마한의 비밀을 풀다 1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의 나라 마한의 비밀을 풀다 2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